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주제는요. 현재 AI 반도체 분야에서 정말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인증을 둘러싼 삼성전자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HBM 시장, 특히 엔비디아향 공급망은 지금 AI 기술 발전의 거의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전체 반도체 공급망, 더 나아가 AI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잡한 상황의 핵심과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역시 삼성전자의 5세대 HBM, 그러니까 HBM3E 12단 제품, 이 제품의 엔비디아 인증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HBM3E 12단 제품이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주력 칩, 블랙웰 GPU 같은 아주 고성능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아, 블랙웰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인증을 받는다는 건 곧바로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명운이 걸렸다. 특히 AI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최근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6월 인증도 좀 어려웠던 것 같다는 분석도 있고 다음 도전이 9월 혹은 4분기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네요. 확실히 좀 늦어지는 분위기예요? 네, 그런 분석들이 해외 증권사 리포트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인증만 청구하면 바로 공급할 수 있게 생산 준비는 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는 오는데 네, 그렇죠. 준비는 하고 있겠죠. 네.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지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지연 자체가 시장에 주는 어떤 시그널이 있으니까요. 이 인증 과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냥 칩 하나 성능 테스트하고 끝 이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HBM 인증이 크게 보면 두 단계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D램 칩 자체의 성능을 보는 단품 칩 인증이라는 게 있고요. 아, 개별 칩.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칩들을 12단까지 다 쌓아 올린 최종 팩테지 상태에서 그 완성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완성품 인증 단계가 있습니다. 아하, 완성품. 네. 일부 보도나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 단품 칩 인증은 통과했거나 거의 근접했을 수 있는데 최종 완성품 인증 단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그 완성품 단계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속도 문제다, 발열 문제다, 전력 소모다 여러 얘기가 나오던데 심지어 엔비디아 CEO가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소문까지 돌더라고요. 그 정확한 원인은 사실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제 추정하는 거죠. 아무래도 칩을 여러 개, 특히 12단까지 높게 쌓아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열, 이 발열 제어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전력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엔비디아의 아주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워낙 높으니까요. 네, 그 설계 결함 언급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평가가 있었는지 확인은 어렵지만 그만큼 현재의 상황의 어떤 심각성 그리고 시장의 불안감을 좀 반영하는 목소리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좀 주춤하는 사이에 경쟁사들은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것 같고 마이크론의 추격도 상당히 매서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3 시장을 장악했고 이번 HBM3E 같은 경우도 8단 그리고 12단 제품까지 이미 엔비디아의 공급을 시작하면서 선도 자리를 더 확고히 하고 있죠. 네. 심지어 그 다음 세대인 HBM4 샘플까지도 가장 먼저 엔비디아에 제공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기술적으로 계속 앞서가려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론도 HBM4 샘플 보냈다고 하고 특히 HBM3 수율을 70%, 75%까지 확 끌어올렸다는 소식이 좀 흥미롭던데요. 특정 장비 덕분이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요. 특정 장비, 이제 한미반도체의 TC본더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수율을 크게 개선했다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C본더. 네, 만약 마이크론이 HBM3E 12단 기준으로도 그렇게 높은 수율을 달성했다면 이건 삼성전자보다 먼저 안정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고 엔비디아 공급망 내에서 입지를 빠르게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 경쟁 구도가 정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그럼 어떤 카드를 좀 준비하고 있을까요? PIM이라는 기술이 대안으로 좀 언급되던데요. PM, Processing in Memory 말씀이시죠? 이게 메모리 반도체 안에 연산 기능 일부를 넣어서 데이터 처리 병목 현상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면서 에너지 효율도 개선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삼성이 예전에 한 2021년쯤에 HBM PIM이라는 걸 선보인 적이 있는데 네. 이걸 다시 좀 강조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HBM 성능 경쟁을 넘어서 AI 연산 효율 자체를 높이는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 이런 시도로 볼 수 있죠.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군요. 네. 어쩌면 엔비디아 인증 지연이 좀 더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뭐랄까 전략적인 포석일 수도 있고요. 빔 기술 외에 다른 돌파구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말고 다른 고객사를 좀 뚫은다든지 아니면 뭐 근본적으로 설계를 바꾼다든지 이런 지적들도 나오던데요. 네, 그런 움직임도 당연히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드컴 같은 다른 AI 칩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에 HBM3E 8단 제품 공급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요. 공급처 다변화는 중요하죠. 그렇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설계를 개선하는 작업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동시에 핌 같은 혁신 기술로 아예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노력, 이것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삼성이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 인증이라는 어려운 격을 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바로 시장 판도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인증 통과 자체는 당연히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그게 즉각적으로 시장 판도를 확 뒤집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미 SK하이닉스가 초기 물량, 그리고 상당 부분의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또 마이크론의 경쟁력도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이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예정만큼 넓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는 특정 업체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라는 강력한 플레이어가 공급망에 들어오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만 통과된다면 삼성에게도 분명히 다시 기회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하반기 공급을 기대하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삼성전자는 이 AI 시대의 정말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 인증 지연이라는 상당히 큰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결국 삼성이 이 기술적인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PAM이라든지 고객 다변화 같은 전략적인 카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여기에 앞으로 삼성 HBM 사업의 향방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처한 이 상황은 HBM 기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AI 반도체 공급망의 역학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성패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AI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해법을 찾아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시장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앞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 복잡한 기술 경쟁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